자, 여러분 지금 질문을 했는데 내가 우리 학생들 질문하면은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되니까 내가 이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한꺼번에 해주는데 지금 이 질문이 뭐냐면 이 청만증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청만증에 대해서. 이 청만증 사진을 찍어 왔는데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청만증인데 지금 나이가 여자가 몇 살? 36살이래. 37이래. 청만증이란 말은 이렇게 휘어졌다는 얘기야. anterior, posterior view. 그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 뒤를 봤을 때 이렇게 휘어졌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휘어지거나 이렇게 휘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럼 앞에서 봤을 때는 이게 S자로 휘어졌다. 이게 청만증입니다. 근데 웃기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청만증이라는데 내가 보니까 청만증 아닌 경우도 많아. 청만증 개념이 없어서 그래. 무슨 말이냐? 여기 척추가 이렇게 휘어졌어. 이게 일자야. 이거 청만증 아닙니다. 청만증은 반드시 S자로 휘어져야 돼. 앞에서 봤을 때에. 첫 번째. 그 다음에 청만증은 또 그럼 왜 생기느냐? 왜 생깁니까?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제 돌팔이 의사들이 또 그래. 자세가 안 좋아서 생기고, 자세가 안 좋아서 생기고, 뭐 몸에 책걸상이 맞지 않아 생기고, 그래서 청만증이 생길 수도 있지. 학문적으로는 이유 불명이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학문적으로는. 척추 교정 전문적으로 교정하는 공부를 해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 쓴다. 그건 다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 뭐 책걸상 다 맞잖아. 그게 옛날 이야기고, 자세 나빠한다고 해서 나쁘다 해서 뭐 청만증 다 오나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볼 때 유전적인 요인이나 음식 관계도 굉장히 커요. 그러면 더 편중된 운동을 장시간 뭐 한다든지 그런 영향도 크고요. 그런데 원인은 아직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청만증은 컵 각도라는 게 있어요. 컵 각도가 뭐야? 뼈가 얼마나 휘어졌냐 이 각도. 이걸 컵 각도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30도 이상, 많이 휘어져 30도 이상이면은 심하다. 10도 미만이면은 경미하다. 20도에서 10도에서 30도 그 사이면은 보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 청만증은 우리가 그 골든 타임이 있어요. 골든 타임이 남자는 23세, 여자는 보통 한 21, 2세. 그 지나면은 골든 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그 전에 치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청만증이 왜 생기냐면 뼈는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는데 근육이 따라서 못 자라주니까 뼈가 옆으로 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청만증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게 청만증이에요. 스콜리오시스 청만증. 영어로는 스콜리오시스 그러죠. 자,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 청만증 환자는 엑스레이 찍고 보정기를 채워버려요. 보정기를 채워버리면은 이 가슴을 꽉 쪼아서 이렇게 이제 갑옷 입듯이 입히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 팔은 쭉쭉쭉 자라는데 이 가슴을 보정기를 꽉 눌러버리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그럼 애가 나중에 엑스트라 트레스트럴 ET가 돼버려요. 팔을 이만큼 긴데 가슴은 못 자라. 특히 여자애들은 그죠? 이 가슴도 못 자라. 완전히 외계인 돼버립니다. 그 시집이나 가겠냐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정기 채우는 건 아니고 근육을 풀고 교정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장기에 있는 애들. 그러면 병원에서 왜 보정기를 채우냐? 그 친구들은 교정을 모르고 교정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 아는 것만 그냥 보정기 채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20대 이하는 얼마든지 근육을 풀고 교정을 통해서 이 청만증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장기가 끝난 25세 이상 남자다. 그럼 그 치료가 어려워요. 왜냐? 이제 이게 이 뼈가 이렇게 자라는데 비해서 근육이 못 자랐으니까 근육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성장기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 성장기가 끝나버렸다면 이 근육이 자랄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완화는 시킬 수 있어요. 뼈가 이렇게 구분 각도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이걸 완화를 시키면 몸은 좀 편해져요. 그러나 치료는 안 돼요. 치료는 그래서 뭐가 있다?
골든 타임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청만증이 지금 이제 부산에 가져온 사람이 보니까 청만증 굉장히 심하네. 그래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느냐 묻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이도 벌써 이미 30대 지났고. 그래서 청만증은 골든 타임이 있다. 그걸 반드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컵 각도가 20도, 30도, 뭐 제가 10도 이야기인데 이거는 컵 각도를 재는 방법이 퍼거슨 방법이니까 캄슨 방법인데 그건 내가 나중에 또 따로 가르쳐 줄 거예요. 그걸 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각도가 몇 도가 나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다 청만증 환자가 전화 왔다. 그럼 컵 각도가 몇 도인가 딱 물어보면 답이 나와. 그럼 10도 미만이면은 그건 금방 좋아져요. 그런데 20도다, 25도다, 보통이었네. 30도 이상이다, 40도도 50도다, 심하겠네. 이렇게 가면 딱 잡으면 돼. 왜냐? 청만증 환자는 뭐 10주간 다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컵 각도를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이게 몇 도다 하면은 어느 정도 심한지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청만증 환자를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그건 고수예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청만증 환자 여기서 S자리 휘었단 말은 다리 길이가 차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똑같습니다. 똑같다 그러면 너무 많이 틀린 거지. 여기서 이렇게 틀어지면은 다리 길이도 같이 이렇게 틀어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반도 틀어져 안 틀어져요? 또 틀어지죠. 그럼 척추 뼈가 다 틀어지고 다리 길이 틀어지고 골반 틀어지고 이거 틀어지고 다 틀어지는 거야. 심지어 이래 되면 얼굴도 틀어져요. 다 틀어져. 안 틀어진 게 전국적으로 틀어져. 그럼 전국적으로 다 바로 잡아야 돼요. 그죠? 다 바로 잡고 전국적으로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뼈를 봐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교정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청만증을 20대 이전에 청만증 환자를 내가 완벽하게 교정을 했다. 그럼 그건 고수예요. 고수.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다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배우니까 대한민국의 원탑이 되기 위해서 배우니까 그걸 다 이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 수준 높은 기술을 배우다 보면은 시간이 좀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거를 감수를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기술 다 가르쳐줘. 여러분 할 줄 압니까? 못 하잖아요. 소화가 됩니까?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각자 포텐셜에 따라서 시간을 좀 잡아야지. 그러면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생존할 수가 있다. 뭐 북한에는 뭐 척추 질환자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는 없어요? 일본에는 없어요? 아프리카에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 우리 같은 경우 뭐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 뭐 북한에 뭐 어떤 간들이 있어. 김정은 위원장이 뭐 척추가 당연히 안 좋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탁 내가 했는데 몸이 좋아졌어. 무슨 느낌이 좋아. 그럼 자기 계속 받고 싶다는 이야기 안 하겠냐.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생존할 수 있어요. 왜냐? 척추가 안 좋은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는 한번 접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잘할 때까지 계속 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강 교수님 중간 정도 수준만 돼도 잘하니까 그 정도 배우겠다고 하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여기는 몇 개월째 몇 년째 계속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배우고 계속 오잖아요. 물론 내가 많은 사람을 관리를 하고 많은 사람을 교정하고 하다 보면은 남보다 실력이 빨리 늘겠죠. 그 교정 횟수가 늘수록 빨리 늘겠죠. 그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타고난 재능을 자기 걸로 만들고 또 이제 원탑이 됐냐. 그거는 내가 가르쳐 드린 거는 모든 비밀 없이 다 가르쳐 드려요. 내가 솔직히 말해볼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젊었을 때는 내가 아는 기술의 한 반만 가르쳐 줬어. 왜냐? 내가 젊으니까. 근데 이제 나 나이 드니까 내 가진 기술을 다 가르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또 내 사명이고, 하늘이 나에게 준 선물을 또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주고 가야 되는 게 내 존재의 이유고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다른 기술을 여러분들이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행운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이로프락틱과 균정법과 이소가 이력법과 딥티슈 마사지와 타이 마사지와 이런 걸 다 공부를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또 힘이 드는 테크닉은 또 내가 쉽게 하는 걸로 또 개발해서 또 하고
또 쉽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면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인 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응용표는 이렇게 하는 거고 쉽게 하면 이렇게 한다. 그까지 지금 다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이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되고 그래서 청만증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면 청만증인 사람은 어떤 운동이 좋으냐? 뼈를 늘려줘야 된다. 근육을 늘려줘야 된다. 아까 설명했듯이 뼈는 이렇게 자라는데 근육이 따라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청만증이 오는 것인데 그럼 근육을 늘려주려면은 어떻다? 역도 같은 운동이 좋을까요? 철봉 매달리는 운동이 좋을까요? 철봉 매달리는 운동이 좋죠. 그러면 성장 애들 마사지 받으면 좋겠네요. 성장 애들 마사지 받으면 좋겠네요 라고 질문했는데 성장 애들은 마사지를 자주 받으면 키가 빨리 커요. 왜 그러냐? 자, 논리적으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설관절에도 그렇고 우리 왕관절에도 그렇고 성장판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마사지를 하게 되면 설관절이라든지 왕관절이라든지 족관절이라든지 이런 성장판이 집중을 모여있는 데를 마사지를 하게 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애가 성장을 빨리 하게 되죠. 또 성장 관리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반드시 잠을 자라 이야기해야 돼. 왜 그러냐? 그때 호르몬이 분비가 돼. 성장 호르몬도 그때 나와. 그럼 어떻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반드시 잠을 자고 마사지를 자주 받으면 애가 빨리 크겠지. 그리고 또 어떻다? 성장하는데 우리가 세포가 성장하려면 어떻다? 단백질이 필요하고 인체 단백질, 지방, 무지, 비타민, 탄수화물 5대 영양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먹는 걸 잘 먹어줘야지. 그러면 잘 먹어주고 마사지를 자주 받고 교정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다? 새벽 2시부터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잠을 자준다. 그러면 성장이 훨씬 빨리 되겠지. 내가 2cm 클 애가 3cm, 4cm 클 수 있겠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성장을 하면서 이 세포가 근육이 쭉쭉 자라나야만이 날 때야만이 이 청만증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원래 공부를 할 때도 밤 늦어도 12시나 새벽 3시나 자고 그 남은 시간 공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가 고시 공부를 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밤 11시 반에서 새벽 2, 3시까지 자더라고. 그러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요. 그럼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나도 이제 책을 쓰고 뭐 일을 할 때 새벽 3시에 전화하면 전화를 바로 받더라고. 왜냐면 공부를 하니까. 지금 이제 합격을 해서 뭐 이제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공부하더라고. 애가. 새벽 3시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공부를 한 거지. 꼭 자야 될 시간에 짧게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하루에 한 17시간, 18시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고치 배속 못 해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절약하려면 비빔밥으로 먹고 일일이 먹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비빔밥에 한 그릇 다 먹고 공부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전화해도 뭐 컴퓨터 같은 물을 거 있으면 전화하면 바로 전화를 받더라고. 그럼 내가 알아서 컴퓨터 배우고 지금도 내가 컴퓨터 배우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핵심 시간을 잠을 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시간, 그죠? 그러면은 몸이. 그래서 청만증에 대해서도 이제 컵 각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청만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 청만증 골든 타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청만증 환자들은 골반이 틀어지니까 앞에 폐쇄공 크기도 다르고요. 골반공 크기도 다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치골도 틀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척추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임산부들이 치골 틀어진 거하고 그것도 간주도 다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직간주도 다 영향이 돼요. 맞물려 돌아가는 거지. 절대 하나하나 따로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청만증에 대해서 또 질문 있으면 무엇을 물어보세요? 없습니까? 네. 예. 그러면 아까처럼 37살은 아예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사람이 몸이 평소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러면은 내가 배운 기술로 마사지를 해주고 교정을 한번 쫙 해주면은
지금 내가 컨디션 40%야. 아니 그러니까 100을 정상이라 보면 40%야. 왜냐? 신경이 막 눌리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40%인데 내가 마사지를 하고 교정을 해주면 이게 컨디션이 70%가 올라가요. 그러면 또 이게 뚝뚝뚝 떨어지겠죠? 구조적으로 안 좋으니까 또 떨어져. 그러면 떨어지는 상태에서 또 내인데 받으면 7, 80% 몸이 또 좋아져. 그러면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내기가 해피하죠. 이해가죠? 그런데 이건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느냐? 내가 나의 골든타임을 놓친 척만증 환자야. 그러면 내가 마사지를 10회, 20회 끊어놓고 정기적으로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돈이 없다라면 할 수 없지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골든타임을 놓친 척만증 환자는 여러분들 단골 고객이 돼야 돼요. 그럼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럼 아예 정상적으로 고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죠. 30대 37지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딱 받았는데 아 내가 치료를 안 될지라도 내가 받았는데 너무 개운해 좋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뭐 내가 정기적으로 자기가 받기를 원하죠. 아 치료가 안 된다고 한다 이해해요. 근데 내가 정기적으로 하겠어. 뭐 이런 개념이죠. 그렇게 가는 게 그분은 맞는 겁니다. 그것을 치료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치료할 수 있다. 이건 비양심적인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아까 그분처럼 그렇게 심하더라도 20대다, 뭐 15이다, 뭐 예를 들어서 7살이다, 뭐 18살이다, 뭐 그러면 가능해요. 완치 개념입니까? 그러면 20대, 20대에는 완치 개념이 가능해요? 완치 개념이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천만점 내가 엄청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천만점도 내가 완치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재발은 안 됩니까? 재발 안 되게 하려면은 이런 방법 있죠. 자, 여러분들 청만증 그 교정하고 치료하면 나중에 또 배울 거거든요. 그럼 청만증에 필요한 운동이 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서비컬 경추 배우면서 경추에 꼭 필요한 운동 시켰잖아요. 네. 청만증에 필요한 운동은 더 많아요. 그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청만증은 완치가 되고 유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청만증의 운동 방법이 따로 있어요. 오자야 운동 방법이 또 따로 있고 따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특화된 운동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네, 또 질문. 예. 심한 경우 30도 이상 됐을 때는 치료 기간 어느 정도를 잡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시키는 운동을 부지런히 해준다고 했을 때 한 5, 6개월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안 하면 1년 잡아야 돼요. 그 운동하면 빨리 좋아져요. 그럼 경미한 10도 이하면은 그거는 뭐 한 달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료를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달 보름 정도. 원래 심한 사람, 자 보세요. 디스크 환자다, 청만증 환자다, 이렇게 심한 사람은요, 원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와야 돼요. 원래. 내가 어떤 경험이 있느냐, 이건 팩트인데, 뭐 그 사람 전화 연락처도 있어요. 내가 확인도 시켜줄 수 있어요. 팩트인데, 어떤 병원에 다녔는데, 뭐, 어떤 약을 얼마나치 500만 원씩 먹고, 자기가 6개월 동안 다녔는데, 약을 500만 원 먹고 6개월 동안 디스크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안 됐어. 그래 온 거야. 뭐 내가 상호는 밝힐 수 없고 대한민국 유명한 병원이야. 여러분들 그래 하면 대충 할 거야. 그런데 또 왔는데 자기가 치료가 안 돼가지고 자기 후배인데 이야기하니까 후배가 그 강 교수님한테 가봐라 하더래. 그래 내 사무실 온 거야. 그 당시에 내가 영등포에 있었어요. 또 오고 여기가 병원입니까? 여기 병원이 아니고 관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텔레비 출연 사진이 이제 쭉 걸어놨으니까 이제 병원 착각했대나 봐. 그때는 그 규모도 컸거든. 그러니까 여기 병원이 아니라 관리실인다 그랬더니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이래가 병원에 이만저만해서 안 돼서 6개월 동안 뭐 약도 500만 원 먹고 안 돼서 왔는데 후배인데 이야기하니까 여기 가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얼마나 해야 됩니까? 내가 말이 간단해요. 우리는 선생님 오늘 한 번 받아보고 안 좋아지면 오지 마십시오. 디스크인데 그래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야. 한 번 하고 느낍니다. 얼마입니까? 한 번씩 해도 10만 원입니다. 그래요? 한번 받아보죠. 그리고 내일 몇 시 옵니까? 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받아보고 안 좋아지면 오지 마십시오. 그럼 디스크 환자들도 이제 옆에서 이렇게 그 교정 그런 거 들어가도 돼요? 그거는 교정을 들어가도 되는데 그 절차가 다 있어요. 아시겠죠? 절차가 있어요. 그건 또 이제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가 이제 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치료에 도움되라고 이야기인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럼 내일 몇 시야? 내일 또 몇 시 오죠? 또 받고.
또 그 다음에 몇이 올까요? 왜냐? 심한 사람은 자주 오면 빨리 좋아져요. 그 사람은 심한 사람이니까 내가 매일 오래 했다고. 그럼 빨리 끝내고 싶었어. 내가 워낙 바쁘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일을 10배 정도 할때요. 방송국 출연을 내가 2군데 했고요. 강의했죠. 치료했죠. 내 직원이 영등포에 있을 때 직원, 내 밑에 직원이 4명 있었어요. 얼마나 내가 바빴겠냐고. 그 4명이면 하루에 내가 찾아오는 사람 말도 한 5, 6명 찾아왔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내가 노는 거예요. 지금은 노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외부 강의도 많았고, 그 그룹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소수정예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규반 내가 40명씩 강의했어요. 이 강의실 한 30배 되는 데서 강연 교대요. 그때 강의된 사람들은 지금도 내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래 바쁠 때인데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래가 딱 10번을 잡고 내가 했는데 8번 만에 그 사람이 이제 안 아프대요. 그럼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빨리 쉽게 좋아지는데 거기는 몇 개월 동안 약도 많이 먹고 왜 치료가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원장님이 가서 질문하십시오. 내가 할 이야기 아니잖아. 그 원장님이 가서 질문하십시오. 가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있다 또 왔더라고. 자기 와이프 데리고. 그래 와가지고 식사를 한번 하고 싶대. 합시다. 점심을 어차피 먹으니까. 그죠? 그 직원들 늦게 먹으라고 가니까. 국회, 여의도, 내가 영등포에 있으니까 국회의사당 앞에 딱 내를 딱 모시고 가더라고, 차로. 그래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멋진 데 가서 먹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고위공직자인데, 이 척추 교정을 입법화 시켜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위치래, 자기가. 그러니까 한번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서 내가 노했어. 내가 바쁘기도 하고, 내가 그런 데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너무 바쁩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바빴고, 내가 하루 쉬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 진짜로. 하루 딱 쉬는 게 소원이었어. 하루를 못 쉬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소개한 사람도 지금 오고, 그 사람 부인도 오고, 지금도 와요. 그 한 번씩 이제 자기가 소개한 사람 올 때는 내인데 와서 전주에 인사합니다. 덕분에 건강하게 지낸다고 인사해요. 그 사람. 그래서 뭐, 고위직이다 보니 선거 때 되면 국회의원들 뭐 정책 위반도 해주고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전문가들이 정책 위반을 해줘요. 그러니까 1급 정도니까 대단한 위치. 그죠? 그런 사람도 뭐 대통령도 막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제 내가 질문을 하고 하니까 이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토리 많은데 이야기하려면 밤을 새워야 돼요. 소주 한잔 하면서 하면 막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내가 가르칠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그냥 무척 열심히 하면 돼요. 겸손히 생각하죠. 그럼 다 해결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청만증에 대해서 질문해서 답을 드렸고요. 또 뭐 청만증, 예. 그럼 전후청만증은 또 그거하고 틀리는 겁니까? 아, 전후청만증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건 엉터리예요. 자, 보세요. 전후청만증이라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허리가 많이 나왔다. 이걸 로도시스 그래요. 전문적인 로드로. 뒤로 나왔다. 칼포시스 그래요. 그럼 이게 뭐야? 뭐 간단해요. 과전만, 과후만. 그죠? 이것도 과전만, 과후만인데 이게 뭐 전후청만증 이건 말이 있을 수 없어요. 과전만, 과후만이 있지. 청만증에는 똑바로 봤을 때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뷰. 앞에서 뒤로 봤을 때 이게 척추가 이래 되거나 이래 되거나 이래 되는 거를 이래 되거나 이래 되는 거를 청만증이라 하는데 여기 많이 나갔다 해서 뭐 전후청만증 이런 그런 말이 없어요. 전후청만증은 전문 용어도 없어요.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 지가 만든 말이에요. 그냥 과전만이 되는 거를 이걸 후만시키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과전만은 또 말 나온 게 또 하자. 과전만은 또 왜 돼요? 어떤 사람이 대표적으로 돼요? 배 나온 사람. 그렇지. 배가 많이 나오신 분. 그 다음에 또 어떻다? 대표적으로? 임산부. 그렇지. 임산부 애를 베게 되면 애를 가지게 되면 배를 이렇게 받치지. 임산부가 이렇게 다니는 사람 봤어요? 이렇게 받치잖아. 받치면 허리는 전만 돼요. 이게 과전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임산부는 어떻다? 허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그 임산부를 좋게 하는 관리, 임신 중에도 이걸 좋게 하는 관리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배울 게 얼마나 많냐고. 임산부들은 일반인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원장님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샵에 임산부가 와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는 봤어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냐고. 예. 어떻게 아니, 관리하면 돼? 옆으로 옆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서 좀 안에 임산부는 처가 옆으로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배가 나서니까. 그러니까 임산부를 관리를 하면은 허리가 아픈 게 우선은 좀 완화되고 좋아져요. 그러니까 애 놓는데 지장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임신 중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여러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도 또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봐요. 과전만 되는 게 임산부 배 나온 사람들 과전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상체에서 부부 생활할 때도 문제가 돼요. 부부 생활하면 그 사람들은 좀 아픈 사람이 디스크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또 그것도 내가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전만이다, 과호만이다 이런 말이 있어도 뭐 이상한 천마죠. 저는 천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 이상한 말을 만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자, 또 질문해 주십시오. 침만 말고 저번에 저기 팔 이렇게 빠진 거 예. 있었잖아요. 손가락 맞추는 것도 있나요? 아, 손가락을 보세요. 우리가 뼈가 있으면 뼈와 뼈가 만나는 게 리가멘트 인대죠. 뼈와 뼈가 연결이 인대죠. 조인트 관절 사이에 인대. 그리고 인대가 무슨 말이냐면은 단단한 고무처럼 생긴 거를 뼈와 뼈 연결 지어놨어요. 그럼 이건 누가 했다? 이거 하느님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뼈와 뼈 사이는 무조건 다 인대가 있다 없다? 있다. 인대가 있어요. 뼈가 크고 장대하면 인대가 굉장히 크고 장대하고요. 뼈가 약하면은 뼈가 작으면은 인대가 작아요. 그러면 인대는 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놓는 성질이 있어요. 땡기는 성질. 당기는 성질이죠. 그래서 손가락을 딱 뺐어요. 나와. 자 뺐어요. 나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뚝뚝 소리가 나요. 지금 내가 손가락을 뺐다가 놓고 뺐다가 놓고 뺐다가 놓고 하는데 이게 당일날 오늘 똑같은 동작하면 소리 안 나요. 이거 내일 하면 내일 또 소리 나요. 그런데 이렇게 뺐다가 놓으면 들어가는 게 이게 인대예요. 근데 이거 들어간다고 해서 자꾸 당기면 인대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그러는데. 늘어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주.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인대를 강화시키려면 이렇게 해줘야 인대가 강화돼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다? 뼈와 뼈와 연결짓는 인대는 어떤 뼈든지 다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인대 나왔으니까 또 알려드릴게요. 또 그것도 알아야 돼요. 리가먼트. 인대가 늘어나면은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뭐다?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대가 늘어나면은 자 보세요. 이거를 한 100번 당겨버리면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난다니까. 그러면은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뭐다? 인대가 늘어나면은 무조건 씌워줘야 돼요. 자 보세요. 스키를 막 타다가 이 슬로프 이걸 팍 봤어요. 이 우리 아킬레스건 같은 거 늘어나는 경우 있죠. 과학이 그러지, 그죠? 늘어나가 이래가 걷지도 못해 병원에 딱 가. 병원에 가서 뭐해? 기부술을 해보잖아. 기부술 한단 말하고 움직이지 말란 말이야. 안 움직이면 자연적으로 나. 그러면 집에서 나무 판자 되고 붕대 감아도 되느냐? 돼요, 사실은. 돼요. 그럼 나아요. 그걸 자꾸 흔들고 빼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시간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대가 늘어났는데 그걸 자꾸 흔들고 해가지고 그거를 아주 늦게 낫게 하거나 거기에 후유증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대가 늘어나면 무조건 씌워주면 돼요. 자, 그런데 또 조건이 있어. 서로를 꽉 받쳐서 인대가 늘어나서 그러면 기부사가 씌워주면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뼈가 삐거나 뼈가 빠지면서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뼈를 집어넣고 기부술을 해서 씌워줘야 돼요, 원래. 그럼 뼈를 집어넣는 거는 이제 또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하게 다쳤어. 어깨도 마찬가지야. 넘어져 강하게 다쳤어. 그럼 뼈를 집어넣고 그걸 씌워줘야 돼요. 안 집어넣고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화 이야기해 줄게. 얼마 전에 이제 나는 20년, 30년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근육이나 뼈에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내 찾아와. 병원 안 가, 그 사람이. 나를 아니까. 병원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들은 병원에 가봤자 안 되는데 내 인데 와서 좋아진 경우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강 교수님하고 전화 온 거야. 몇 개월 만에 처음 전화 왔는데 이제 안 아프면 전화 안 하니까. 근데 전화했는데 아유 웬일이니까 자기가 넘어졌대. 넘어졌는데 이 팔도 못 올리고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 내가 느낌이 딱 오잖아. 그럼 어디에 넘어졌고 어떻게 넘어졌고 대충 물어보면 내가 알잖아. 그거는요. 내일 오기 전에 병원에 먼저 가세요. 엑스레이 찍으면 팔이 포나 하나 부러졌다 할 겁니다. 부러졌으면은 이 기부술을 일단 해야 됩니다. 부러지면 기부술 해야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전화하니까 병원에 딱 가고 저다음 전화한 거야. 뼈가 부러졌다 하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기부술 했지. 기부술하고 나서 이제 내가 온 거야. 그러면 이게 부러질 정도로 넘어졌으면 여기가 삐거나 빠질 수 있잖아. 병원에서는 이런 거 관심 없거든. 그냥 부러지면 기부술하고 끝나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집어였다고. 집어였고 나니까 이거 움직이면 훨씬 편하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게 이제 시간 지나면 이거 뼈가 붙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붙고 나서 이게 기부술에서 이게 무겁잖아요. 한동안 이게 다니서니까 어떻다 전체적으로 근육도 붙고 엄마로서 대단한 척추로. 그리고 풀고 나서 내일에 이제 몇 번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받고 근육 풀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요즘 안 한다고. 이제 좋아졌으니까 또 아프면 오겠지 나중에. 이해갑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프다고 내가 무조건 오라는 게 아니잖아. 전화를 딱 받고 이거를 어떻게 뼈가 부러졌으면 기부술 해야 되고 벌써 내가 감이 딱 있잖아 벌써. 그렇게 케어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경험이 적으니까 이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러한 경우를 간접 경험을 해라고 잘 가르치는 거야. 내가 뭐 경험이 많죠. 온갖 경험 다 했으니까. 그죠?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감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대는 늘어나면 무조건 씌워주는 게 답이다. 그런데 인대가 늘어나면서 2차, 3차 충격받은 거는 또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대 늘어나서 마사지 받으면 안 좋겠네. 안 좋죠. 그 자체를 자꾸 흔드는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그걸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천지 차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무리가 인대를 열어서 모르는 사람은 마사지하면 좋다고 자꾸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우리도 손을 많이 쓰면 우리 인대도 충격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자꾸 마사지를 해야 돼. 편안하게 쉬어줘야 돼. 편안하게 쉬어줘야 돼. 편안하게 쉬어주고 완전히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다? 내가 뭘 해야 돼? 근육 강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이렇게 100번을 했다 칩시다. 100번을 하고 물론 우리는 뭐 주관절로 편안하게 관리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손끝을 한다 치자. 그럼 내가 하루에 100번 하고 10명을 관리하는 거하고 내가 100번 안 하고 10명을 관리하는 거하고 무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운동 안 하는 게 훨씬 무리가 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근육 강화 운동을 많이 하고 하면은 훨씬 데미지가 적어요. 이해가시죠? 그것도 이제 아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연관대가 청만증에 대해 질문이 나왔는데 청만증 연관대가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내가 쭉 풀어서 뭐 질문한 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손가락을 맞추는 법은 따로 없고 손가락은 손가락은 이 인대가 당기는 성격을 이용하죠. 그럼 여기 이 손가락이다 그러면 당겼다가 놔버리면 돼요. 그대로. 요거 당겼다가 놔버리면 돼요. 그럼 이건 들어가요. 근데 조물주가 참 대단한 게 이 많이 서는 뼈들은 이 손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서는 뼈는 잡았다 놓으면은 교정도 쉽게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야기했는데 뭐 스키장에 이제 아킬레스건이 다치고 할 때 확 받치면 이제 다리뼈 같은 게 발목뼈가 빠지고 또 축구하다가 뭐 종이 축구하다 보면 발목뼈 빠지고 이런 경우인데 그건 또 집어넣는 거는 다음 시간에 또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발목뼈를 잘 빠지고 잘 뼈요. 그건 또 이제 교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또 내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분이 남았는데 또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성장 애들도 교정해도 되죠? 자, 진짜 또 좋은 질문했네. 성장하는 애들을 교정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여러분, 교정은요. 태어나가지고 1년 이상 된 애부터 돌아가시기 전 어르신까지 다 교정이 대상입니다. 그럼 어린애를 부가이로 누우세요 하면 누워가지고
그 가만히 계세요 하면 가만히 있겠냐고 어린이를 막 파득거리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어린애들은 눕혀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딱 안아요. 안아가지고 뼈를 이래 내가 이제 공부를 우리 하잖아요, 그죠? 뼈를 이래 만져보면 변이가 온 뼈가 있잖아요. 그걸 딱 이래 만지면 이 손가락으로 해요. 우리처럼 이게 주사로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 딱 이제 요 극도 옆에 행도 여기 튀어나왔네. 어린이들 이러고 뚝뚝 소리가 나기도 해요. 그 안아간다고 안아. 이해갑니까? 안고 일을 한다고. 요래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애들 뭐 눕혀서 교정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생물 이전부터 누구나 다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치골 이야기했는데 골반 이야기했는데 치골이 3cm 이상 벌어지면서 애가 3바퀴 반을 돌면서 태어나는데 얘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와요, 다리부터 나와요? 머리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나오면은 산부인과에서 머리를 잡아가 밉니까 땡깁니까? 땡기죠. 그럼 잘 들어봐요. 머리를 잡아 땡기면은 애가 목뼈가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납니다.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척추의 변이를 안고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그죠? 운명적 숙명. 그래서 내가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은 뭐 태어나고 다 목 디스크 있겠네. 자, 이거 좋은 질문에서 예. 순산을 안 하면은 이 자연스레가 안 빠져나가 억지로 빼잖아요. 그럼 목 디스크에 노출될 수 있죠. 아 진짜로.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래요. 그러면은 이 약한 뼈가 애가 순산 그러니까 조금 쉽게 애를 넣으면 괜찮은데 이걸 억지로 막 당겨가면 이 리스크를 안 넣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 아주 유명한 뭐 정치인 그 자제분도 이래 뭐 장애아가 있잖아요. 예, 아는 사람 아는데 장애아가 있는데 그런 엄마 아빠가 그렇게 똑똑한데 왜 그런 친구가 태어났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거든. 근데 그게 태어날 때 이 압박을 받아버리면 이상이 생기지 않는. 나는 나름대로 우리끼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거든. 왜냐? 엄마 아빠가 똑똑해. 아주 엘리트해. 그럼 유전자는 좋아. 그럴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은 가족들 중에 누가 애기 나오면은 그걸 주지시키고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뼈가 약하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애들은 어떻게 하냐? 1살 지난 애부터 누구나 다 교정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건 누구나 다 필요하다. 단 어린애들 압력을 부드럽게 하고 아주 연세 많으신 노인네를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연세가 아주 많으시면 골다공증 있는 분들 부드럽게 하고 이 추골동이 약해지는 분들 각도 정확하게 부드럽게 하고 내가 안 되면 한 번 더 하면 된다는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한 방에 끝내겠다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척추 교정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 기술이지 않나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대성황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히고 오늘도 이제 뭐 멀리 부산에서 오시고 뭐 멀리서도 오시고 한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시간 될 때 많이 참석하시면은 빨리 고수가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강의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누구는 고수가 돼 있고 누구는 중수가 돼 있어. 그거는 내가 똑같이 가르쳤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내가 똑같이 가르치잖아. 그럼 내 책임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는 분 책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라면은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고 가능하면 많이 실습해보고 가능하면 많이 근육 만져보고 가능하면 많은 뼈를 만져보겠어. 그게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또 오는 사람들 다리 길이부터 내가 재는 거 다 가르쳐줬잖아. 재보고 10,000명 해본 것보다 10만 명 해본 게 더 좋고요. 10만 명 해본 것보다 30만 명 해본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제가 하루에 시술만 할 때 70명까지 해봤어요. 그 전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딱 보면 이제 아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예.
아까 돌 지나서라고 하셨잖아요. 네. 돌 전에는 교정 자체가 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압력 조절을 과하게 할까 싶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돌전에도 합니다. 네, 왜냐면 예전에 한번 교수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태어난 애가 골반이랑 다리가 다 틀어져가지고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어. 병원에서 6월에 수술하자 그랬대요. 아니요, 수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죠. 그러면 그 안에라도 네. 아기를 한번 교수님한테 볼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 어린애들은 압력만 조절할 뿐이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렇게 돼요.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고 수술 빨리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강관리사 여러분.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월요일 날 또 강의가 있고 하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